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영어 긍정은지쌤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쉬운 영어 배워볼게요. 긍정은지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복습하다입니다. 옆에 친구가 열심히 복습하고 있네요. 복습하다,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brush up, brush up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brush up은 공부를 복습하다도 괜찮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을 계속 갈고 닦는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brush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brush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를 닦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brush up 말고도요. review today's lessons 이렇게 해서 review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요. 영국에서는 revise 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복습하다 말고 검토하다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검토하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네, 정답은요. go over. 쉬워요. go, 가는 건데 over, 다시 가는 거니까 계속해서 검토를 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brush up, 복습하다의 반대인 예습하다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preview. preview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pre는 앞에란 뜻이고요. view는 보는 거니까요. 앞서서 보는 것, 예습하다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한국어만 보고 떠올려 볼게요. 복습하다, 실력을 갈고 닦다는요? 네, 잘하셨어요. brush up. 자, 이번에는 우리가 문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가볼게요. I have to brush up on English. 지금 여기서 문장들 보시면 다 on이 있어요. on을 두고 나서 그 갈고 닦을 대상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영어를 복습해야 돼. 난 영어 실력을 갈고 닦아야 돼. 라는 문장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I have to brush up on my chemistry. chemistry는 화학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학 과목을 나는 복습해야 돼.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문장. You have to brush up on math. 너는 수학을 복습해야 돼. 지금 이 문장 모두 다 on 다음에 대상이 나온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외우기가 좀 더 쉽겠죠? 그럼 우리 이 문장도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to brush up on English. I have to brush up on my chemistry. You have to brush up on math.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가 한국어 부분만 보고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영어를 복습해야 돼. 나는 내 화학 과목을 복습해야 돼. 너는 수학을 복습해야 돼. 잘하셨습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I have to brush up on English. I have to brush up on my chemistry. You have to brush up on math 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영어 듣기도 연습해 볼 거거든요. 원어민이 brush up 이 부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세요. Read some books, brush up on your history. Read some books, brush up on your history. Read some books, brush up on your history. Brush up on that chapter 6 stuff. Brush up on that chapter 6 stuff. Brush up on that chapter 6 stuff. Brush up on your basics. Brush up on your basics. Brush up on your basics.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힘을 드리고자 제가 어디서 들은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이 계속 뭔가를 이렇게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도토리 씨앗이에요. 라고 그 노인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 청년이 보기에는 이 땅이 너무 척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과연 여기서 도토리 나무가 자랍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노인이 제가 하루에 100개씩 도토리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두 개라도 자라난다면 나중에는 울창한 숲이 되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가봤더니 그곳이 정말로 울창하고 토양이 아주 질 좋은 땅으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로 영어 학습이랑 비슷하다라고 제가 느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사실 다 기억이 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100개를 외운다고 해서 다 100개가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몇 개는 또 잊어버리고 다시 복습해야 되고 이렇게 좀 어려운 게 영어 과목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가 이 노인처럼요. 매일매일 하다 보면요. 이게
지금은 좀 척박해 보이는 땅일지라도 10년 후에는 정말 울창한 숲을 이루듯이 우리의 영어가 점점 쌓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도토리 나무가 언젠가는 울창한 숲이 될 거라는 이 노인의 믿음처럼 영어 학습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계속 외우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은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자꾸 까먹고 좌절이 오겠지만 언젠가는 이 커다란 숲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영어 실력도 쑥쑥 오를 거라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토리 나무를 계속 심듯이 우리가 계속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봐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표현, 지금 옆에 그림을 보면요.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비웃다.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laugh at, laugh at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laugh는 웃다란 뜻인데요. 이 전치사 at 하나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냥 즐겁게 웃는 거랑 약간 비웃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우리 전치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전치사 at이 겨냥의 전치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콕 어떤 대상을 향해 콕 겨냥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누군가를 향해서 웃는 거니까 사실은 비웃는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누군가를 향해 미소 짓다. 웃는다랑 미소 짓다 약간 차이 있죠? 이렇게 미소 짓는 거.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smile at, smile at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t 뒤에는 대상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laugh는 조금 깔깔거리는 느낌이고요. smile은 이렇게 미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로 활짝 웃는 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beam, beam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beam이란 뜻이 광선이란 뜻도 있죠. 우리 얼굴에서 광선, 즉 광채가 나도록 아주 행복하게 웃는 것을 beam, bea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green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green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웃는 건데요. 이 green 같은 경우는 조금 짓궂게 웃는 느낌도 있습니다. 약간 둘 다의 느낌도 같이 있는 게 green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단어, 우리가 능글맞게 웃는 거를 smirk, smirk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요.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말포이 있죠. 우리 악역으로 나오잖아요. 그 악역, 말포이가 항상 말하면서 저렇게 smirk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재수없게 웃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엔 한국어 부분만 보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비웃다는요? 네, 잘하셨습니다. laugh at. 자, 이번에는 우리가 문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Don't laugh at a person in trouble. 공경에 빠진 사람을 보고 비웃지 마라 라는 문장인데요. A person in trouble, in trouble. trouble을 우리가 문제란 뜻이니까 trouble 안에 있는 사람, 즉 공경에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문장. I don't laugh at my dreams. 나는 나의 꿈들을 비웃지 않는다. 너무 멋진 문장이네요. 자, 세 번째 문장. Don't laugh at him. 그를 비웃지 마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가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Don't laugh at a person in trouble. I don't laugh at my dreams. Don't laugh at him.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어 문장만 보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공경에 빠진 사람을 보고 비웃지 마세요. 나는 나의 꿈들을 비웃지 않는다. 그를 비웃지 마라. 네, 잘하셨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Don't laugh at person in trouble. I don't laugh at my dreams. Don't laugh at him 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원어민의 음성을 통해서 듣기 연습도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Don't laugh at me, please. Don't laugh at me, please. Don't laugh at me, please. Don't laugh at me, it's true. Don't laugh at me, it's true. Don't laugh at me, it's true. People laugh at you. People laugh at you. People laugh at you.
다음 표현입니다. 지금 옆에 그림을 보시면요.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만족하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be satisfied with. be satisfied with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거는요, 어떤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느낌이고요. 그러면 만족하는 걸 넘어서 무엇에 기쁘다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요, be pleased with. be pleased with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보면요, 앞에 있던 표현이랑 지금 표현 모두 with 이라는 전치사를 썼다라는 거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satisfied는요, 우리가 만족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의어로 불만족하는 이라는 뜻은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dissatisfied.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be dissatisfied with 어떤 것을 불만족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 어떤 단어 앞에 this 이 부분이 있으면요 반의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느낌이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atisfied는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란 뜻도 돼요. 그리고 믿는 이란 뜻도 되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I'm satisfied that they are telling the truth. 이거는 나는 만족한다라기보다는요. 나는 믿고 있다. 그들이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즉 그들이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걸 내가 믿는다,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쓴 겁니다. 이렇게 satisfied가 처음에는 만족하는, 두 번째로는 받아들이는, 믿는 이란 느낌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한국어 부분만 보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만족하다는요? 네, 잘하셨어요. Be satisfied with. 자, 이번에는 우리가 문장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I felt satisfied with the day's work. 자, 이번에는 비동사 말고 felt를 썼어요. 이렇게 비동사 말고 feel 동사를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나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With the day's work. 그날의 일을 정말로 만족했습니다. 라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 She's never satisfied with what she's got. 그녀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What she's got. 자, 이 부분에서 이 what을 got이라고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 그녀가 가진 것.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문법 시간에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what이 무엇이란 뜻도 있지만 지금처럼 뭐뭐한 것 이렇게 명사처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가진 것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가볼까요? He is satisfied with his decision. 그가 만족했습니다. 그의 결정에 만족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I felt satisfied with the day's work. She's never satisfied with what she's got. He is satisfied with his decision.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가 한국어 문장만 보고 도전해 볼게요. 나는 그날의 일에 만족했어. 그녀는 자기가 가진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아. 그는 그의 결정에 만족했어. 네, 잘하셨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I felt satisfied with the day's work. She's never satisfied with what she's got. He is satisfied with his decision 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어 듣기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You have to be satisfied with what you got. You have to be satisfied with what you got. You have to be satisfied with what you got. Are you satisfied with them? Are you satisfied with them? Are you satisfied with them? Be satisfied with our achievements. Be satisfied with our achievements. Be satisfied with our achievements. 다음 표현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강아지가 주사를 맞아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회복하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recover from. from 뒤에 대상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from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from은요, 분리의 전치사라고 생각해 주세요. 뭐뭐로부터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recover 하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회복하다라는 뜻이니까요. recover from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서 암기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우리가 가볍게요. 일상 회화에서는요. 나아지다, 나았다라는 뜻으로 get better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살펴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recover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recover는 어떤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다라는 뜻도 되고요. 어떤 거로부터 되찾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옆에 모나리자의 그림 짝퉁 같은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recover the stolen paintings. recover the stolen. 훔쳐진, 즉 도난당한 그림들을 recover이니까 되찾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떤 의식이 돌아오다, 의식을 되찾는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요. recover consciousness, 의식을 회복하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한국어 부분만 보고 떠올려 보겠습니다. 회복하다는요. 네, 잘하셨어요. recover from 이렇게 한 덩어리로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문장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She will soon recover from her illness. 그녀는 금방 회복할 겁니다. From her illness. illness 하면 질병이란 뜻이니까요. 그녀의 질병으로부터 그녀는 곧 나을 겁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You need sound sleep to recover from fatigue. fatigue는 우리가 피로란 뜻이거든요. You need sound sleep. sound sleep은요. 우리 사운드와 그 음향 이런 느낌보다는요. 여기서 sound sleep은 푹 자는 거예요. 즉 숙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숙면이 필요해. To recover from. 회복되기 위해서 fatigue 하면 우리가 피로란 뜻이니까요. 너는 피로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숙면할 필요가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죠. 세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She has recovered from the accident. 우리 여기서 현재 완료 has PP 형태 나왔네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느낌, 이제 연결된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She has recovered. 그녀가 회복되어 왔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From the accident. 그 사고 이후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She will soon recover from her illness. You need sound sleep to recover from fatigue. She has recovered from the accident.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어 문장만 보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병은 금방 나을 겁니다. 너는 피로를 풀기 위해 숙면해야 돼. 그녀는 그 사고 후에 회복된 상태였다. 잘하셨습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She will soon recover from her illness. You need sound sleep to recover from fatigue. She has recovered from the accident 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듣기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Maybe recover from major surgery. Maybe recover from major surgery. Maybe recover from major surgery. How are they going to recover from this? How are they going to recover from this? How are they going to recover from this? Did you recover from your trip? Did you recover from your trip? Did you recover from your trip? 다음 표현입니다. 우리 서로가 이렇게 손을 맞잡고 의지하고 있어요. 의지하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turn to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turn이 이렇게 돌다죠. 근데 to가 누구에게라는 전치사니까 누군가한테 돌아서 기대는 것, 즉 의지하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외울 때 그냥 외우는 것보다 의미를 조금 더 살리면서 전치사의 느낌도 살리면서 외우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turn이 돌다고요. to가 누군가를 향해 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더 쉽겠죠. 그런데 우리가 turn to는요. 두 번째 뜻도 있는데요. 이를 시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t's time to turn to 하면은 자, 이제 시작할 시간이야 라는 문장도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을 안 하다가 일을 다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turn, 도는 느낌으로 새겨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로는요, 페이지를 넘기다 라는 느낌도 돼요. 그래서 turn to page 23 of your textbook. 당신 교과서 23쪽을 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turn to 이렇게 돌리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세 가지 뜻 다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그렇죠, 의지하다였고요. 두 번째로는 일을 안 하다가 시작하는 느낌. 세 번째로는 페이지를 넘기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어 부분만 보고 떠올려 볼까요? 의지하다는요? 네, 잘하셨어요. turn to. 자, 우리 문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I have no one but you to turn to. 굉장히 애틋한 문장인데요. I have no one. 나는 아무도 없어. but이 여기서는 빼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but you. 너밖에 없어. to turn to. 의지할 만한. 우리 앞에 to랑 뒤에 to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는 이제 투부정사의 to고요. 뒤에는 전치사의 to인데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문법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It's good to have a friend to turn to. It's good. 좋은 일이야. To have a friend. 친구를 가진다는 건 참 좋은 일이야. To turn to. 의지할 만한. 즉, 기댈 친구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야 라는 문장이 되겠죠. 세 번째 문장 가볼게요. Turn to your family. 당신의 가족한테 의지하세요 라는 문장이에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I have no one but you to turn to. It's good to have a friend to turn to. Turn to your family.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어 문장만 보고 내뱉어 보겠습니다.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다. 기댈 친구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야. 가족에게 의지하세요. 잘하셨습니다. 정답은요. I have no one but you turn to. It's good to have a friend to turn to. Turn to your family 였습니다. 자, 이번에도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Who do you turn to when you feel this way? Who do you turn to when you feel this way? Who do you turn to when you feel this way? I've no one else to turn to. I've no one else to turn to. I've no one else to turn to. It's time to turn the page. It's time to turn the page. It's time to turn the page. 초간단 문법 시간입니다. 오늘 아까 배웠던 what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what은 무엇이라는 의문사도 있지만 관계대명사 what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간단하게 해석으로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What I want is going home. 내가 원하는 것은 is going home. 집에 가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 She's never satisfied with what she's got. 그녀는 절대 만족하지 않아 그녀가 가진 것에 대해서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관계대명사에 대해서는 찬찬히 조금씩 제가 좀 더 추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께 제가 대성공 도장 찍어드릴게요. 꼭 이 대성공 도장까지 받아가세요.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표현을 반드시 써보세요. 혼잣말이어도 괜찮고 인형한테라도 괜찮고 엄마, 아빠, 친구, 남편, 와이프 전부 다 괜찮으니까요. 꼭 한 번씩 내가 정말로 내뱉어서 내 것으로 되는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긍정은지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